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2-43강 조사 관련 용어 정리입니다. 교재는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내년 3월달 전에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착과수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지역에 따라서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제주도에서도 착과 조사를 해도 육지에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와 관련된 용어를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시험에 안 나왔지만 너무나 기초적이기 때문에, 근데 시험에 나온다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5점으로 정확하게 놓치지 않도록 숨은 5점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조사 관련 용어. 실제로 가다 보면, 자, 현장에 여러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과수원이 있단 말이에요. 과수원이 있고, 이 논이나 밭이 있을 경우 가서 무엇을 조사해야 될지. 실제 경작 주수. 논이나 밭은 실제 경작 주수 대신에 면적이 되겠죠.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 결과주수. 실제니까 돈과 관련되어 있다. 돈과 관련되어 있다. 돈과. 그러니까 가입할 당시에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농지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 다만 인수 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는 보장 혜택이 없기 때문에 가입도 할 필요가 없고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린 나무. 그래서 우리가 3년, 4년, 5년 인수 제한이 있는 유목 및 제한 품종. 유목은 그죠? 포도, 복숭아, 참다래, 오디 같은 품목은 3년이 되지 않으면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목 또는 품종에 따라서, 그래서 유목하고 제한 품종이다. 품종. 품목이 아니죠. 제한하는 품종. 뭐 고구마에서는 수품종. 이렇게 그런 제한 품목은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을 해도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고사주수는 우리가 흔히 고사됐다 하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 사항은 실제 결과 나무주수 중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나무수입니다. 그래서 고사주수는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가 됐을 경우, 태풍으로 해서 나무가 뿌리채 뽑혔다 해서 나무가 말라 죽었다 했던 고사되는 거죠. 병충해로 인해서 고사되면 그거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고사주수의 의미는 정확하게 보상하는 손해다 하는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결과 나무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다 하는 부분. 미보상주수, 당연히 보상하지 않죠.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고사되거나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나무수도 미보상주수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고사가 돼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가 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수확량이 다 따먹어서, 그래서 표현은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나무수, 뭐 거의 다 착과량이 감소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미보상 나무로 보는 거죠. 미보상 주수. 왜 이렇게 주수로 따지냐면 한 나무당 평년 착과 수가 몇 개냐 하는 부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가 다 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나무수 미보상 주수에서 나중에 한 주당 평년 착과 수를 곱해주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기수학 주수는 말 그대로 수학했죠. 실제 결과 나무수 중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수확이 완료된 나무수. 우리가 조사할 때 기수학 주수 몇 주, 고사주수 몇 주. 그래서 락카치를 합니다. 락카치. 락카를 갖고 다니면서 고사가 됐으면 빨간 락카를 쓰죠. 빨간색으로 해서 나무에다가 표시를 해둡니다. 아, 이거는 고사가 됐다. 자, 수확 불능주수. 수확이 안 된 주수죠. 실제 결과 나무
수중 보상하는 제로, 수학 불능도 보상하는 제입니다. 등이 보험약관에 정하는 수준이 분리되거나 침수돼서 보험기간 내 수확이 불가능하나, 수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확 불능주수, 나무는 죽지 않았다. 수확이 가능한 나무 수들이다.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조사 대상 주수, 우리가 조사하는 것, 100% 답이 나온 것, 100% 답이 나왔다는 건 고사된 것은 100% 답이 나왔죠. 미보성도 답이 나왔죠. 수확 불능주수 나왔죠. 그걸 다 빼주는 거죠. 실제 결과 나무수 중에서 100% 답이 나면 보상하는 손해로 100% 답이 나왔고, 미보상주수, 수확관리주수,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다 빼주는 것. 꽃표도 빼주고 세모도 빼주고 동그라미 빼줬을 때 실제 결과 나무수 중에서 이걸 세 개를 빼줬을 때가 조사 대상 주수더라.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 실제 경작 면적은 실제 결과 주수하고 동일한 의미죠.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경작되고 있는 모든 면적을 의미하며, 이거는 논작물, 밭작물에서 그죠? 그는 나무가 아닌 면적을 하더라. 수확 불능 면적, 고사 면적, 실제 경작 면적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이다. 타작물은 실제 경작 면적 중 목축물 외에 타작물이 식재되어 있거나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면적. 가보면 실제로 밭에 보면 무밭에서 다른 작물을 대파를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타작물 이렇게 해서 보상하지 않는 면적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또 기수학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m 제곱자리를 갔는데 여기서 수확을 일부 해버렸습니다. 실제 경작 면적 중 조사 1사를 기준으로 해서 수확이 완료됐으면 이것도 빼줘야 됩니다. 그죠? 그거는 계약자가 책임이고, 그거는 정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이 문제가 벌릴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재배 및 피해 형태 하면 초기에는 시험이 많이 나왔습니다. 꽃눈 분화, 1과목이든 2과목이든 공통적이죠. 그래서 요거 꽃눈 분화 가로넣기, 영양 조건, 기간, 기온, 일조 시간, 따위의 필요 조건이 다 차서 꽃눈이 형성되는 현상을 꽃눈이 분화됐다 해서, 꽃눈 분화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기영이의 일기, 기영이의 일기해서 정확하게 가로넣기, 기영, 기영의 일기,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정확하게 써야 된다. 꽃눈 분화는 이런 따위의 필요 조건이 다 차서 꽃눈이 형성되는 시간, 되는 현상을 꽃눈 분화라고 하고, 둘 다 여기 또 가로넣기 나올 수 있고, 이 네 가지 영양 조건, 기간, 기온, 일조 시간이니까 암기가 힘드니 기영이의 일기에서 기영, 기간은 영, 영양 조건, 일조 시간, 기온,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숨은 오점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다음 꽃눈 분화 기라는 말은 무슨 기, 무슨 기 하면 구석기, 신석기. 기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꽃눈 분화 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수군에서 꽃눈 분화가 몇 프로 정도, 50% 정도 진행됐을 때, 아, 그거는 구석기와 같이 꽃눈 분화 기로 하자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꽃눈 분화와 꽃눈 분화 기는 틀리다 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나무에서 떨어진 과실을 낙과라고 하죠. 착과라고 하죠. 달려있는 것. 예,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정확하게 알아두자. 적과, 적과후 착과수. 적과는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 알맞은 양의 과실을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행위. 열과, 열과는 이게 감귤에서도 많이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과실이 쑥기에 과다한 수분을 이렇게 했는데 햇빛이 막 오니까 터져버립니다. 터진 현상. 수분이 배출되면서 과실이 갈라지는 현상. 터집니다. 그래서 열과, 예. 그 다음 발아가 됐다면 발아. 한자죠. 발아.
악은 싸가짜다. 싹이다. 싸가. 싹이 나오는 걸 발아라 합니다. 발아. 발아. 그러니까 한자까지도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싹이 나온다 해서 발합니다. 그래서 꽃 또는 잎의 눈의 인편이 1 내지 2mm 정도 밀려 나오는 현상 쭉 나오는 것이 발아다. 발아 기니까 기는 발아가 어느 정도 50% 정도 발아한 시기를 발아기라고 합니다. 신초 발아가 있으면 신초 발아기도 나오겠죠. 신초도 그죠? 결과모지 결과지. 신초가 나오는 이 신초죠. 신초 발아, 신초 당년에 자라난 세 가지입니다. 이게 결과모지고 결과지. 또 1년이 지나면 이게 결과모지가 되고 또 이 결과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오는 새싹 신초 발아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도 1 내지 2mm 정도 자라서 시작하는 현상을 말한다. 신초 발아기다. 50% 정도. 50% 정도가 되면 신초 발아기라고 하는구나. 또 꽃눈 분화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기자 발아기 50%죠. 그 다음 수확기 유실. 유실은 나무가 산의 정위치를 벗어나서 여기 있는 것이 떠내려가는 거죠. 홍수로 인해서 여기 있던 나무가 떠내려가는 것. 그것이 정위치를 벗어나 그 점유를 잃은 상태를 유실이라고 하고 매몰되었다. 나무가 토사 등 산세 등으로 해서 주간부, 요 주간부의 30% 이상 묻힌 상태. 도복됐다 하는 것은 나무가 쓰러졌다를 도복이라고 하는데 45도 이상 기울이지거나 넘어진 상태. 넘어졌을 때 도복인데 45도까지도 도복으로 본다. 절단.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절단됐다.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용어 중에 절단 2분의 1인데 이게 절단 5분의 1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절단 2분의 1. 반 정도가 뿌려졌다 해서 우리는 절단 2분의 1로 합니다. 이거는 가조평 할 때 들어갈, 까다롭게 조사할 때 들어갈 절단, 신초 절단, 단감 떫은 가지 신초의 3분의 2 이상이 분리된 상태, 침수, 소실, 소실도 소화할 때 불을 끄는 것은 소화기죠. 소실에는 불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나무의 3분의 2 이상,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0% 45도 정확하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실도 화재입니다. 화재. 화재로 인해서 나무의 2분의 1 이상이 사라지는 것을 소실로 하자. 요 2분의 1이니까. 이양. 이양은 많이 설명을 했죠. 옹길이자, 옹길이자의 모앙자. 모앙자. 그죠? 벼화의 중앙에서 모앙자다. 그래서 묘 또는 모내기 할 때 모, 앙. 이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약간 의미는 다르죠. 모나 묘는 같지만 앙은 중앙으로 옮겨 싣는 걸 앙이라고 해. 그 다음에 모는 우리가 모라고 하고 한자로 모묘자다. 모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직파. 담수 직파는 물이 있는 논에 하루 전에 물을 딱 해놓고 뺍니다. 그래야 씨앗을 던지면 파종을 하면 전파라고 그러죠. 파종이 돼서 하는 것이 벼에서 담수 직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 종실비대기. 이걸 종실로 하자. 종실비대기. 두류, 콩과밭에 꼬투리가 형성돼서 들어있는, 그래서 이게 터져 나오는 걸 종실비대기가 됐다. 종실비대기. 출수, 이삭숫자죠. 이삭숫자. 나오는 이삭수. 이삭이 줄기 밖으로 자란 상태를 우리는 출수라고 하자. 출수기는 70% 정도. 다른 거는 50%인데 출수할 때 치엇이니까 70%잖아. 이렇게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그 다음 온상, 묘상, 모밭 등에서 기른 식물체를 농업용 시설물 내에 옮겨 심는 일을 정식한다라고 한답니다. 정확하게 옮겨 심는 것.
정식일은 정식을 완료한 날을 정식일이라고 한다. 그때가 정식을 완료한 날이다. 작기, 생물의 생육기간으로 해서 정식일로부터 수확할 때 하나의 작기로 보고 또 작기가 3개월인 게 있고 4개월인 게 있고 5개월인 게 있겠죠. 그 생물에 따라서 작물에 따라서 그것이 정식일로부터 수확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작기라고 한다. 출현됐다. 그 농지의 파종한 시로부터 자란 싹이 표지면 위로 나오는 현상을 우리는 출현됐다라고 합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연달리 복리, 잔주물 제거 비용. 제가 체크하는 사항만 정확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단위 복리. 재보험사업자가 지급할 금전의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대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해서 이자를 하고 이자까지도 쳐서 복리로 가는 거죠. 이자가 나왔어도 그것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법을 우리는 연단위 복리다. 월단위 복리도 있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연단위 복리라고 하자. 그 다음에 잔존물 제거 비용. 자, 우리가 이 과목에서는 AA, BB, C다. A가 시설물이 파손되었으면 그 손해가 났으면 이 잔존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잔존물 제거. 그래서 AA는 필수다. 그죠? 이 한도는 A의 영향을 받죠. A 손해액의 10% 한도. 그 다음에 이 B는 손해방지 비용, 손대잔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죠.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제거 비용이 아니고 보전하는 것. 이걸 갖다 B라고 하는데 B도 영향을 받는데 이 B는 A에서 한도가 100만 원이라고 정해지면, 그죠? 자기 부담금이 100만 원 또는 30만 원 이렇게 정해졌을 때 그 한도를 100만 원 한도로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 B까지 이월이 되더라. C에는 꼬다리가 없잖아요. 없는 이유는 C는 독립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기타 협력을 해주기 때문에, 협력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B는 선택사항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C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기타 협력을 해주느냐 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조건 없이 전부 다를 준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 잔존물을 제거할 때 한번 볼까요? 사고 현장에서 잔존물의 해체 비용, 청소 비용, 차에 싣는 비용. 이 전문용어로 해체, 청소, 싣는 비용을 해청실이라고 하자. 해청실로 딱 정리를 해버리면 깔끔하게 된다. 그러니까 응용하지 마시고 잔존물 제거 비용 딱 세 가지. 잔존물에 해체하거나 청소했거나 또는 차에 싣는 비용. 그래서 차에 싣고서 이동했던 이 비용은 주지 않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손해방지 비용은 이 건물에 불이 났는데 이 건물에 소방관이 가서 불을 끌려고 하니까 옆 건물로 가서 유리창을 깨고 했을 때 손해방지 비용을 발생하겠죠. 손해방지, 이를 좀 더 불이 확대지 않도록 급하게 끄기 위해서는 다른 건물을 사용했을 때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서 지출한 필요, 유익한 비용을 우리는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한다. 대입금 보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A라는 사람이 불이 나서 A에서 B로 옮겨봤을 때, 였을 때 내가 B라면 제3자로부터의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그래서 우리는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지만 그대로 현장을 보존해야 될 경우, 그런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요청했을 때 대입금 보존 비용이 들어간다 하는 부분이고, 잔존물 보존 비용은 철근값이 많이 올랐을 때 이렇게 해서 파이프 등을 보험회사 보험금을 다 주고 난 뒤에 보존을 해주세요 했을 때는 뭐 심한 경우에 경비도 필요할 거고 필요 이동할 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잔존물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을 잔존물 보존 비용이라 한다. 그 다음 기타 협력 비용은 재보험 사업자의 요구가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또는 유익한 비용,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청소비용이라고 하는 이 청소비용, 사고 현장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수질 오염 물질 제거 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청소 비용에 대해서 의미가 나와 있죠. 그래서 괄호넣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회 공군으로 외우자. 6은 토양, 해군은 수질, 공군은 대기. 이렇게 해서 토양, 대기 오염, 수질 오염이 됐을 때 그 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동하는 것은 각각 다르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가축제 부분 관련 계약 관련, 요거는 제일 핵심은 제조달 가액이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이 중고인데 중고값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뭐냐? 사고 당시에 동형동질의 신품을 조달하는데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 다 주느냐? 그렇지 않다. 1- 경년 감가, 3년 동안에 4.44%가 값어치가 떨어졌다. 빼고 난 뒤에 그 가격이 재조달 가액이 아니고, 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요거라면 이거는 알려주겠죠. 그 다음에 시가, 그죠? 중고값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나 해봤고요. 그 다음 가축에서 한두당 평균 가격에서 경영비를 뺀 잔액을 우리는 사업이익이다 라고 하자. 요거는 정확하게 이익률에 대해서는 알아둬야, 이 문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축산휴지일 때 이익률 16.5% 미만일 경우에는 16.5%,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자, 축산휴지일 때, 축산휴지로 더 이상 가축을 사육할 수가 없을 때 축산휴지라고 하잖아요. 휴지까지 됐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때 암기 팁은 빈 털털이 되어서 전 재산이 10원, 그래서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100kg까지 됐다. 요거, 이 단어가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보험금, 축산휴지에 대해서 보험금을 구할 때 빈털털이 10, 스트레스로 100kg, 이 용어가 들어간단 말이죠. 빈털털이. 그래서 네 가지 핵심 단어가 축산휴지 가입한 경우에 보험금은 빈 하면 종빈돈 곱하기 전재산 10원이니까 10을 곱해주고, 그 다음 한두당 비육돈 100kg 기준일 때 100kg 기준일 때 곱하기 빈털털이 할 때 이익률, 이게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축산휴지에 본가입하고 난 뒤에 모돈, 자돈, 이유자돈 이렇게 쭉 나왔을 때 보험금을 구하라 했을 때는 우리는 그때는 종빈돈만 구합니다. 종빈돈 곱하기 10 곱하기 100kg일 때 비육돈 100kg의 평균 가격을 구해서 곱하기 이익률, 이때 이익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6.5%가 안 나왔다. 그럴 때는 최소 16.5%를 이익률로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률은
한두 당 비육돈 100kg의 평균 가격에서 한두 당 비육돈의 평균 가격에서 경영기를 뺐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의 비육돈 평균 경영비 얼마다 하고 주어지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거는 5점짜리로 나오기 딱 좋습니다. 숨은 5점.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축제 관련해서는 항상 우리는 설수진풍이다. 설수진풍이다. 바람풍자를 쓰세요. 바람풍자. 설수진풍이다. 설에, 수재, 지진, 풍. 설수진풍. 이거와 화재가 자기 부담금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화재는 주계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인데 50만 원이라는 비교 대상을 하지 않는 게 화재고 나머지는 자기 부담금 계산 공식 나온 거하고 50만 원 중 큰 금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주신 인물하는 한 점에 최소 50만 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버리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쭉쭉쭉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축 질병 관련해서는 여러 번 강조했죠. 1과목과 2과목과 겹치는 부분, TG, 그 다음 구제역. 이제 구제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소돼지 발굽을 구두할 때, 구도 구제역이죠. 소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지는 동물을 우리는 우제류 동물인데 이걸 갖다가 구제역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성 가축 전염병이 일종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발굽 및 유두 등의 물집이 생기고 체온 상승과 식욕저하가 수반되는 게 특징이다. 이거는 뭘까요? 했을 때 구제역이다. 구제역. AI, 조류 인플루엔자, 또 IA 바이러스니까 이것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돼지열병 나올 수 있습니다.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사람에 감염되지 않으나 발생국은 돼지 및 돼지고기의 수출이 제한된다. 이때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사람에 감염되지 않은 것은 돼지열병이다. 돼지에게만 있는 그런 병이 되겠죠. 돼지열병이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조류의 특유 병원체가 종란에 감염돼서 부화 및 초생추에 병을 발생하는 질병. 그래서 이거는 닭개자, 난개대 전염병이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길 바라고. 기타 축산 관련 용어는 이거는 중요하죠. 가축에 계열하다. 돼지 MSG가 아니고 돼지는 year. 1년 동안에 MSY. 마케팅 per so per year입니다. year. 그래서 MSG가 아닌 MSY. MSY라고 정확하게 답을 쓰셔야 됩니다. 돼지 MSY는 돼지염이 한두가 1년에 생산한 돼지 중 출하하는 돼지를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죠. 30kg 미만일 때, 그 다음에 육승할 때, 그 다음에 비육돈일 때는 110kg일 때 출하를 한단 말이죠. 150kg가 되더라도 사고시에는 110kg 계산값을, 고기값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110kg가 출하의 기준이다. 그래서 요때 출하 체중 110kg 될 때까지 생존하는 출하의 마리수를 갖다가 MSY라고 하자. 요 정도는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소고기 이력제도. 요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면 틀리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인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 초에 어차피 마무리를 다 하고 파이널 핵심 특강 가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배웠던 5점을 찾아라 하는 부분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